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원격 의료, 코로나 덕에 상당히 친숙해진 개념이죠. 사실 역대 정부는 줄곧 계속해서 이 원격 의료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의 반대에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던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세에 비대면 진료가 전격 허용됐습니다. 허용 첫 달만 하더라도 2만 건을 조금 웃돌던 이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는 올 7월 초 2년 반 만에 누적 기준으로 2,3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이용 건수뿐일까요?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었던 헬스케어 사업.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도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원격 의료, 헬스 분석 등으로 구성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이 중에서 원격 의료 시장의 성장세가 가장 높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3일 회계법인이 25일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이 어두운 회색이 지금 원격 의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60억 달러 규모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내 비중이 4%에 불과했던 원격 의료가 향후 연평균 31%씩 성장해서 2027년에는 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보이는 시장. 이 기업들이 가만히 둘 리 없겠죠. 블룸버그 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세계 최대의 이커머스 업체인 아마존은 미국 의료 서비스 업체인 원 메디컬을 39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5조 1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메디컬은 현재 미국 내에서 직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8천여 개 기업들과 협력해서 다양한 원격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 메디컬 인수는 그동안 헬스케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던 아마존이 아마존의 스피커, 이 스마트 스피커인 알렉사와 원 메디컬의 오프라인 의료기관, 원격 의료 앱 등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원격 의료 관련 이 신사업 발굴에 나서는 등 코로나 전후로 가장 눈에 띄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0년 미국 원격 의료 스타트업 게놈 메디칼, 또 의료 데이터 공유 플랫폼 업체인 휴먼 API에 투자한 데 이어서 올 3월에는 암 환자를 위한 이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을 개발하는 미국의 스타트업 업체 캐노피에 투자하면서 이 꾸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통신사도 이 시장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KT 또 KT 등 이 통신사들은 5G 인프라를 통한 원격 의료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T는 올해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회사인 인바이트 헬스케어를 설립하고 의료 데이터 및 글로벌 의료 플랫폼 사업에 본격 진출했고, 또 KT는 베트남에서 원격 의료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KT 현재 연내에 베트남 내에서 이 정보통신기술 사업을 위한 의료법인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은 거의 해외 시장으로 집중돼 있는데요. 국내 원격 의료 규제가 아직까지 막혀 있는 탓입니다. 그래도 최근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이 등장하는 등 정부가 법제화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포커스가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문가와 함께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성 과연 어느 정도가 될지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원격 의료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되나 했더니 다시 네. 또 확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은 이번 주가 6차 대유행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지금 시국 상당히 지금 오래가 됐는데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정 종목들이 시장에 나왔다가 또 주목에서 외면을 받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과거의 대유행 상황과 지금 현재의 흐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관련주들 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현황 좀 짚어주시죠. 코로나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없던 요소가 생겨났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호흡기를 통해서 이게 전염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마스크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치명률이 처음에는 상당히 높다고 중국을 통해서 알려졌었는데 실제로는 이 부분이 물음표가 있다 보니 다음에 확산이 된 거는 이와 관련해서 진단키트 쪽이 확산이 됐었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치료제라든지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변이 이전까지 한 번의 시세가 나타났었다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 코로나가 변이가 한 2차례 정도 나타나고 나서 마지막에 중증 환자와 관련된 비율은 내려갔는데 이게 감염에 대한 부분, 즉 이제 쉽게 옮겨갈 수 있다는 점에 따라서 마지막에는 다시금 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가가 이 관련주들 마스크라든지 이 키트와 관련된 종목, 백신, 치료제 다 한 번 조정이 나왔었다가 그 확진자가 조금씩 올라가는 단계에서 주가는 아주 빠르게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키트와 관련된 종목의 거의 마지막 시세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원격 진료와 관련된 부분이 후에는 부각이 됐었거든요. 이 확진자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게 병상 같은 경우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원격 진료 같은 경우가 제도화되고 좀 오픈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종목들이 상승이 나타나기는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늘 또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익이 나오는 국면이거든요. 이게 시장이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이게 크게 원격 진료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그 개화가 이루어졌지만은 공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들의 차익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인성정보라든지 유비케어 이런 곳이 테마와 관련해서 계속 시세가 나거나 변동성이 커지거나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원격 진료는 공식화가 되기 전까지는 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크게 시세는 안 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라는 전에 없던 질병을 맞이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정말 이 관련 테마 찾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 진단 키트들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백신, 치료제, 하다못해서 음압병실 관련주들까지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제 이 원격 의료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좀 공식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큰 대시세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상황이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 한시적인 허용을 계기로 우리한테 조금 익숙해지긴 했는데 이 지금 한시적이다 보니까 좀 더 본격적으로 범위가 확대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원격 의료가 전형적으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뭐인 것 같아라고 개념은 좀 생각이 나는데 네. 그럼 설명 좀 해줘라고 하면 뭐가 있더라? 라고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실생활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실제 사용이 되고 있는 원격 의료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또 코로나19 원격 의료 관련 기업들의 최근 성과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상장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본래 그 사업들을 영위를 하기보다는 조금 가까운 사업들인 거죠. 이 원격 진료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원격 진료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게 비대면을 통해서 되는 점, 여기에서는 이제 환자분들도 그렇고 의사분들도 그렇고 이 영상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좀 가장 원초적인 원격 진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단 테마성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다만 이게 비상장 시장군에서는 좀 주목을 받기는 했었어요. 조금 파생을 해서 우리가 직접 약국을 가거나 병원을 가야지 뭐 처방이 내려졌는데 이제 그런 점 없이 어플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처방이 내려지고 약에 대해서 조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구현이 돼 있거든요. 그 점은 이제 원격 진료라는 점을 향해 가는 한 단계 첫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점에서는 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 제도가 있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또는 구체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 시장이 확대되면 영상기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은 이 비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어떤 건지 그게 명확하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로나19가 그래도 한 발짝 더 좀 원격 진료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저번에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제도화가 될 뻔했는데 의료계에서 반대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좀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좀 모호해지다 보니까 의사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물음표라는 점에서 하나의 큰 충돌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 확산이 되지는 못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과 함께 결부해서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가능성이 있을 때는 상승을 하는데 구체적인 제도도 없고 이게 될 것 같으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종목들이 다시금 수그러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아직 구체화돼서 시장에서 또 다뤄지는 공식적인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와 관련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시세가 좀 미진한 점을 알 수가 있겠고요. 즉 코로나19와 관련된 원격 의료 여기에 대해서 한 발짝 나아간 거는 맞지만은 지금 아직 구체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시세 같은 경우가 미진하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코로나19를 타고 지금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이 된 상황인데 하지만 이 시장의 성장성은 뒤로 하고서라도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보완이 되는 부분들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큰 시세는 형성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업들은 이 시장의 성장성에 먼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국내 주요 통신사들 먼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디바이스, 헬스케어 디바이스 쪽으로도 관심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일단 삼성전자나 국내 주요 통신사들 앞서서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대기업들의 주요 헬스케어 산업 관련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없는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선진국들 위주로는 원격 의료와 관련된 그런 플랫폼 이 구성이 돼 있고 실제적으로 주가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미국의 텔레닥 같은 경우에 주가를 보더라도 최근에는 조금 부진한 면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성장주가 각광받던 시기에는 대표적인 원격 진료와 관련된 종목으로 일컬어졌었거든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대기업들 군에서도 이 부분을 알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도화가 될 건데 그 의협이라든지 정부 간에 약간 이견이 있으면서 이게 단계가 좀 늦어지고 있구나라는 점을 알고 있다 보니 좀 헬스케어 부분에도 그래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 영상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점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연결되는 디바이스 이쪽으로 해서 아마 M&A가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초기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에서 조금 기업의 볼륨들을 키워나가면서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지금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중점이 그리고 대기업의 중점이 되는 게 하나의 초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신의 인프라도 함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산업의 초기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산업적으로 일단 조금씩 기틀이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주목할 만한 기업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앞서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지금 대기업들도 해외 시장에 먼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원격 의료 시장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OECD국 절반 이상은 허용을 한 단계예요.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처져 있다는 표현이 맞을지 또는 뭐 더 나아가기 위해서 쉬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지 즉 조금은 단계가 느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OECD 국가 절반 이상으로 지금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해외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제도적인 측면만 보완된다고 하면은 이 점은 뭐 확실히 성장할 수 있는 시장임에 분명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한 가지 포인트에서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명확하게 이 부분 원격 진료에 대한 뭐 수가 부분 또는 이 환자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원격 진료로 해당이 될지 그 부분을 포인트로 삼고 제도를 개편을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지금까지 천천히 왔지만 빠르게 선순환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주목을 하고 해외와 우리나라의 차이의 기술력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IT 디바이스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와 파생된 뭐 플랫폼이라든지 그 구성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대기업 중점으로 해서 지금 더 한 발짝 제도를 개편해 나간다고 하면은 시장은 빠르게 개화될 수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지금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원래는 원격 의료 허용을 약속을 해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소 지금 현재는 좀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 업계 좀 지적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아직까지도 정부에서는 뭐 뚜렷한 이 법안들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을 때 지금 원격 의료 관련주들 테마주의 성격이 좀 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뭐 지금 테마적인 종목들만 존재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뭐 유비케어라든지 인성정보 정도를 테마로 주목을 하는데 조금 더 확산을 한다고 하면은 그 의료와 관련된 영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뭐 뷰역스라든지 이러한 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실적 체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원격 의료가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성장에 대해서 룸이 커질 수 있겠고 더 크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게 의료기기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게 진료를 통해서 환자분들께서 조금 더 편하게 관련된 이런 뭐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와 관련된 업종까지 파생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비케어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테마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좀 주목해 보면 어떤 종목이 있을지까지 함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원격 의료 시장 아직까지는 제도적인 보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격 의료 시장에 대해서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좀 살펴본다면 미국 일부 연준 의원들이 아직 경기 침체 국면은 아닌 것 같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오늘 시장 우리도 같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상반기에 지금 외국인이 한 16조 넘게 팔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7월 달 들어서는 지금 2조 한 3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장도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한 1,0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관과 개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어서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이 좀 사주는 장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간 이익 상승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코스피 관련된 이익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연초 때만 해도 180조 대에서 지금 170조 중후반까지 빠졌고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는 165조까지 순이익 빠질 거라고 예상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업종별로 이익이 상향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 추정치, 2분기 실적 추정치를 보면 여전히 IT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플랫폼 쪽에서 상당히 부진을 했고요. 다만 역시 에너지,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음식료 쪽, 그리고 산업재 쪽, 그다음에 뭐 경기 민감재, 시클릿 쪽에서 오히려 실적을 선방하면서 전체적인 실적은 예상보다 지금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며 가장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여전히 계속되는 우려긴 하지만 고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고환율, 그다음에 고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주가를 하방을 좀 지지하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식시장 그래도 이 여름 같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좀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점점 이 주변 상황들이 좋아지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수소 연료 전지 관련 2개 기술을 신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또 해외 유출 방지 및 보호에 나서면서 현재 수소 관련주들로 관심사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을 썩였던 카카오페이가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에 새롭게 등장한 세비캠 상장 이후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멘트 가격 인상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음극재 시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 커져가고 있고요. 현대차 생산 회복세 소식도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금양, 카카오페이, 세비캠을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특징주로 선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금양, 한일시멘트, 이녹스가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 인기 키워드로 국가 핵심 기술로 선정된 수소 이슈, 또 2월 가격 인상 이후 7개월 만에 가격 인상을 지금 현재 단행한 시멘트값 인상 키워드,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음극재 시장이 오늘 시장의 키워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각각 특징주로는 이 금양, 한일시멘트, 이녹스가 선정이 됐는데요. 우선 금양부터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양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금양 고입니다. 금양은 이제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니고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가격 변동성이 커요. 5,000원대부터 10,000원까지 딱 2배를 찍고 지금 한 8,000원 선에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금양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스티로폼을 만드는 소재, 발포제 가격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면서 발포제 가격이 상당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50% 가까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실적 모멘텀을 뒷받침해줬고, 최근에 주목받는 거는 2차 전지 그 원통형 그 배터리 셀을 만드는 회사가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2170, 그러니까 그 지름이 21m인 2170 원통형 배터리를 국내에서 세 번째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최근에 2차 전지 단에서 모멘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이 원통형 관련돼서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거의 주력이 전기차 쪽으로 하고 있고 이 금양 같은 경우가 2170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동공구 쪽에서 매출을 발생하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동공구 관련해서 글로벌 전동공구형 원통형 배터리 시장 자체는 연평균 27%씩 성장하는 상당히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중에 삼성 SDI가 연간 한 10억 셀로 4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량이 이 글로벌 전동공구 시장에서 빠르게 시장 침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국내 전동공구 2개의 업체랑 지금 배터리 셀 납품 협의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생산 규모는 200만 셀로 한 200만 셀이 매출 규모 따로 치면 한 2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지금 200억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캐파 증설을 통해서 2024년까지는 한 1억 셀, 매출 단에서는 한 6천억까지 매출 확대를 예상하고 있어서 2차 전지의 모멘텀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2024년까지 2차 전지 단에서 매출이 60%까지 확대될 것을 보고 있어서 현재 2차 전지 단의 매출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매출이 한 6배 이상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금량의 자회사, 금량 이노베이션이 수소 연료전지의 사업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도 수소 연료전지 관련돼서 정부 정책이 나올 경우에 정부 정책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간 매출과 이익 단에서 한 30% 넘게 성장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익의 증가폭이 클 것으로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지금 금양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들 지금 현재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금양 국내 기업 중에 세 번째로 21710 원통형 2차 전지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와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업계 올해에만 2차례 벌써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자, 오늘 시멘트 관련주 중에서 특징주로 한일시멘트가 선정이 됐는데 한일시멘트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한일시멘트는 오늘 오전장에는 20% 넘게 상승이 나오다가 빠르게 상승폭을 다 반납해가지고 지금 한 6%, 7%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소위 말하는 원자재 가격을 폭등한 부분을 판가에 전이해서 한일시멘트가 상반기 실적이 좋았지만 한일시멘트의 그 시멘트 가격은 말씀 주신 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벌써 지금 톤당 92,000원 선에서 한 10만 6천원까지 15% 인상, 상당히 큰 폭입니다. 15% 인상한 거를 이미 레미콘사들한테 발표를 했고 근데 지금 이게 벌써 작년 하반기부터 한번 올렸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이미 또 상반기에 15% 올렸고 올해 하반기에 지금 9월 달에 15% 또 올리면은 연간으로 치면 40% 넘게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에 5.1% 인상까지 감안하면. 근데 이 시멘트 가격이라는 걸 무한정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멘트 가격 올리는 거는 이 소위 말하는 건설 업체 입장에서도 레미콘 입장에서도 너무나 부담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 감축의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그 호주 유연탄, 그러니까 원자재죠. 그러니까 시멘트 원자재로 쓰이는 유연탄 가격이 작년만 해도 톤당 한 150불대 후반에서 지금은 400불이 넘고 있거든요. 근데 400불에서 줄어들지가 않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유는 글로벌 공급망 위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반기 전력 수요 증가로 유연탄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는데 유연탄 가격이 당연히 이 한일시멘트 입장에서 상당히 원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단에서는 연간으로 뭐 한 4, 5%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지만 이익이 줄어들고 있어서 상당히 이런 원자재 가격 비용 상승, 그다음에 전력 비용 상승, 그다음에 또 지금 여전히 그 민주노총 화물 총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운송과 물류단에서도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당연히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매력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고요. 기존 갖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그 모멘텀, 그러니까 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상당히 캐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이용해서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는 오히려 파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일시멘트 관련해서 신규 진입과 또 기존 보유자 입장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그러면 한일시멘트는 일단은 스탑인가요? 네, 스탑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멘트 관련주들 가격 인상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레미콘 업계, 건설 업계들도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7개월 만에 또 두 자릿수 인상 소식이 지금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일시멘트 오전장에서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지금 상승분 대부분 좀 반납을 한 상황이죠. 한일시멘트 스톱 의견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현재 국내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2차 전지인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실리콘 음극재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특징주로 이녹스 꼽아주셨는데 이녹스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이녹스는 고입니다. 2차 전지 소재단에서 전혀 부각을 못 받은 회사예요. 잠깐 올해 한 4월, 5월에 한번 잠깐 반짝했었는데요. 그에 비해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관련된 양극재 업체들, 그다음에 음극재 업체들은 상당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이녹스는 아무래도 자회사와 관련된 실적 모멘텀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았고요. 이녹스의 핵심 자회사죠. 68%의 지분을 갖고 있는 TRS가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용 파우더를 생산합니다. 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리콘 첨가제인데요. 실리콘 첨가제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연평균 70% 성장을 하고요. 실리콘 파우더는 실리콘 음극재의 필수 소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우더를 쓰면 쓸수록 파우더를 미세한 입자를 쓸수록 부피 팽창이 작아지고요. 에너지 효율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실리콘 파우더 관련돼서는 대체 수요가 없는, 그러니까 중국 대비 상당히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실리콘 파우더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리콘 음극재는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향상하고 급속 충전이 가능하게 해서 기존의 흑연 음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10배 이상 높고요. 충방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는 앞으로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리콘 파우더 같은 경우는 이제 TRS 같은 경우가 연 1,200톤에서 올해 연말에 벌써 2배 넘게 추가 증설을 해서 증설 모멘텀 갖고 있는 회사는 그만큼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니까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요. 2025년까지 연간 16,800톤까지 증설의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고 음극재 내 실리콘 첨가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녹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실리콘 음극재 첨가제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전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1등 업체가 중국의 BTR이 점유율 50% 차지하고 있고 2등이 일본의 시네츠, 이제 3등이 이제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이런 이녹스 자회사인 TRS, SKC, MK전자, 한솔케미칼 다양한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가장 이녹스의 자회사 이 TRS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결국에 지금 이녹스를 특징주로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자회사 이슈 덕분이긴 한데 그럼 차라리 그 자회사에 직접적으로 투자 전략을 짜보는 맞습니다. 건 어떨까요? 이 자회사 TRS가 지금 비상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TRS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TRS가 말씀 주신 대로 2024년에 아마 하반기에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할 상장 예정이 돼 있어서 그때까지는 이녹스에 투자하는 게 지금 TRS에 가장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녹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TRS가 갖고 있는 이슈를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같이 좀 투자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게 이녹스이기 때문에 이녹스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게 이 관련주 안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도 있잖아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앞으로 주가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아직은 이제 전기차 쪽 매출은 전혀 지금 없고요.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는 이제 OLED하고 반도체 소재 쪽에 가장 핵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OLED 시장 자체는 중대형, 그러니까 화면 큰 거, 그다음에 작은 중소형으로 계속 OLED 출하 자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OLED 출하량의 증가폭 자체가 조금 줄어들어서 성장은 조금 다소 둔화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이녹스 첨단 소재 자체는 매출과 이익단에서 모두 20% 넘게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쪽은 잘하고 있는데 IT 소재 쪽에 반도체 소재 쪽에서 조금만 벌크업이 돼주면 상당히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의 연간 실적 성장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주가 수준만 봐도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고점 대비로는 잠시만 볼게요.
네, 40% 정도 하락한 수준이고 지금 이제 거래가 거의 없다가 워낙 반도체 쪽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부진하다 보니까 거래가 없었는데 최근에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지금 턴어라운드 돼서 지금 약 11% 정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녹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서 조금만 이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굉장히 그 추가 상승에 충분히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의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지금 전체 지금 IT 소재단에서 PER이 6배밖에 안 됩니다. 전체 IT 소재 평균 PER로 치면 한 11배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이런 그 전기차의 이슈라기보다는 이녹스 첨단 소재 본업인 OLED 소재, IT 소재단에서 여전히 견조하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매력이 있고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로 들어가시는 기존 보유하신 입장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를 저는 팔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신규 보유자 입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는 걸 좀 확인하고 사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녹스가 상당히 알짜배기 회사들 많이 거느리고 있네요. 이녹스 자체는 일단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54% 상승한 2,474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팔자세가 코스피 지수의 추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관 오늘로 4거래일 연속해서 물량 던지고 있는데요. 제조업과 대형주 중심으로 기관 매물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 속에서 그래도 비교적 상승이 우세한 모습인데요. 내년 D램 수요 증가율이 10% 밑으로 떨어져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메모리 반도체의 양대 산맥 비교적 견조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0.6%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대 상승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19% 상승한 825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물량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1,246억 원 매수 우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상승세가 상당히 뚜렷한 모습인데요. 에코프로비엠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LNF는 0.81% 하락하면서 24만 4,1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들 움직임 좋은데요. 카카오게임즈 현재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5만 8,3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빨간 불빛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어제도 그저께도 여러분들한테 시장은 쉽게 꺾이지 않을 거고 주식을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장이 쉽게 꺾일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28일 FOMC가 마감이 되면서부터 해서 불확실성은 사라졌다. 사실 그전에서는 시장이 혹시나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현금화 대응 20, 30%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28일 날 FOMC가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을 봤더니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28일 날에 야 이거 좋아지는 게 맞을까 하는 약간 의구심을 보였지만 29일 날에 미국 시장이 움직인 거 보고 얘네들은 이제 중기가 상승으로 중기 상승장으로 턴했구나 해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이제는 주식시장이 돌아섰기 때문에 주식을 사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그 이후서부터 계속 올라가죠. 미국 시장도 계속 올라가고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처럼 이제 61선을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닥도 돌파가 됐고요. 이제 코스피가 돌파할 차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형주 쪽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카오고 그 중에 하나가 뭐 네이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종목들이 개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체감들은 상당히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 외에 뭐 IT 섹터 대형주들도 재미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은행주들도 뭐 건설주들도 조선주들도 오늘 조선주가 좀 빠졌습니다. 조선기자재는 좀 많이 빠졌고요. 오늘 한 4% 정도 빠진 것 같고 조선기자재 쪽은 어쨌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잘 안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좀 떠나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시장을 떠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오히려 거꾸로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들어올 때까지 계속 올릴 생각인가 봅니다. 느낌은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주식시장 위로 올릴 건데 그러면 그 올라가는 종목들 오늘 뭐가 있었느냐? 통신장비주가 잘 움직였고요. 그리고 항공주 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게임주 계속 강세. 그다음에 엔터주들도 뭐 나쁘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게임주, 엔터주 이쪽의 흐름들 좋았는데 은근슬쩍 종목들이 움직이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쪽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오늘장에서는 플러스가 나면서 강했고 그 외 종목들은 눌리거나 많이 빠진 건 없습니다. 장이 올라가는데 오늘 코스피 0.47% 올라갔고요. 코스닥도 꽤 올라갔어요. 오늘 1.2%는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종목들이 무너지거나 급락하거나 박살나지는 않아요. 안 움직이면 안 움직였지. 그래서 가는 거는 잘 가고 안 가는 거는 박살은 없는데 그렇게 재미는 없고 이제 차별화장에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시장의 종목들은 또 가는 애들은 또 잘 가는 흐름이 나올 텐데요. 일단 제약바이오 쪽도 이제 지금 뭐 통신장비주도 움직이고 항공주도 움직이고 그러면 이번 타이밍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이번에 움직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면서 어쨌든 종목들은 뭐 괜찮다. 시장도 계속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 보면 2,500 안착하는 게 이제 바로 하나 남았는데 뭐 이번 주 내에서 안착할 줄 알았더니 다음 주까지 어쨌든 다음 주가 되면은 2,500은 안착이 돼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만 잘 살펴보면서 어쨌든 개별 종목들도 좋아질 거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종목들은 빨리 털어버리고 좋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그런 쪽으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테마주 2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카카오. 자, 네이버, 카카오. 자, 어제 오늘 두 개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여줬고 카카오가 분기 실적이 최대치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소폭 하회했습니다.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원래는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안 나온다 그러면 빠지는 게 정상인데 얘는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소폭 하회했지만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했다.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고 싶으면은 호재에다 맞춰놓고 움직입니다. 시장에서 얘를 빼고 싶으면은 이미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조금 안 좋았네. 그럼 너 급락. 이런 식으로 박살이 나거든요. 근데 시장은 상승하기를 원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상승 쪽에 기사를 초점에 맞춰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은 뭐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5%가 올라갔고 순이익도 67%가 떨어졌네요. 순이익은 떨어졌는데 뭐 예상보다는 일단 매출액이 34%가 늘어났고 뭐 그랬다는데 어쨌든 뭐 뉴스는 중요치 않아요. 지금 공매도 하는 부분들이 지금 7월달 지금 8월달인데 7월달에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 그러죠. 그래서 공매도를 많이 쳤었던 저 카카오도 환매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계가 많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제 공매도 쳤던 것들 다시 주워 담는 것 같으니까 쇼 커버링이라 그러죠. 그래서 강하게 움직이는 카카오의 모습. 일단은 시장은 이런 것 때문에 쉽게 급락하지 않겠다. 그래서 더 갈 것 같아요.
오늘 장 끝나고 나서도 수급을 보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이 어제도 오늘도 기관들도 뭐 엄청나게 담아냅니다. 파는 거는 개인들만 팔아요. 그래서 내일도 상승 여전히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자리에서 쫓아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욕심내고 더 가져가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HLB 생명과학인데요. HLB 생명과학. 자, HLB 생명과학,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오늘 조금 움직임이 괜찮았어요. 다들 빨간색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보였는데, 일단 중국의 항서제약이라고 파이로티빕 유방암 1차 3상 유효성이 입증이 됐다라는 소식에 움직였는데, 시장에서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강할 때에서는 임상 1상만으로도 막 급등하고 그러는데 약할 때에서는 임상 3상을 해도 뭐 3상을 하고 뭐 이게 뭐 확실하게 뭐 제약이 뭐가 뭐 만들어지고 뭐 신약이 만들어지고 해도 안 갈 때는 안 가요. 근데 지금은 제약주들이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정도의 흐름이라면 제약바이오주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 다 오늘 제약주들인데 이쪽 섹터 오른쪽에 새빨갛죠?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점차적으로 좀 강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HLB 생명과학도 이전에 있는 고점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힘을 얘네들 때문에서라도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실전 매매 정보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하나손해보험이라고 정고점 이제 저항대에서 지금 부딪히랑 말랑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장세가 나쁘지가 않아요. 계속 위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시장 흐름을 봐서는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조정받아도 위로 뚫을 것 같아요. 수급도 기관들 굉장히 많이 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많이 사주는 애들은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러다가 조정이 작고 돌파가 됩니다. 최근에 DB손해보험도 강했고 오늘 하나생명도 강했고 그러니까 보험주 흐름들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하나손해보험 더 갖고 가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15.9%인데 이번 타이밍에서 이것도 한 30% 정도 수익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그래요. 장이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종목들이 대형주들도 30%짜리 수익이 나오는 것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장 점수는요. 85.5, 매스포인트도 85.5. 자, 제약바이오주들도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5.5 말씀드리면서 못다한 이야기는 유튜브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시장이었습니다. 네, 시장 점수도 나쁘지 않게 받아들었고 또 실전 매매 정수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하나손해보험 지금 수익 거두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순회 중인 이정수 파트너 이번 주 주말에는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하반기 시장 대응 고민되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못다한 이야기 더 들을 수 있는 소통 방송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 밤 60분의 승부 또 1시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래도 빨간 불빛 내주면서 장을 맞춰서 기분이 좋은데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이 투자 전략 가다듬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